태양은 둥글다, 달도 둥글다,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도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21세기에서는 정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인류가 우주 밖으로 나가서 찍은 지구 사진으로 이 논란은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런데 과거 2000년 전,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땅이 아스가르드 마냥 평평하고 땅 가장자리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존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이유도 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건 절대로 그들이 바보라서거나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체감했을 때도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봤을 때도 땅은 분명히 평평해 보이거든요. 게다가 그때 시대는 과학이나 천문학도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건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도대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을까? 자, 고대 그리스로 가봅시다. 과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원반 형태를 하고 있고 이 대지는 그리스의 신 아틀라스가 떠받치고 있다. 이때 태양이나 다른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움직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우주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의 여신 누트가 낮과 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거대한 동물들이 지구를 바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자, 다시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인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천문학자 탈레스는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관찰한 땅의 모습을 근거로 지구는 평평한 원반형의 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탈레스의 주장에 반대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탈레스의 지구 모형을 반박하면서 새로운 지구 모형을 제안하는데요. 지구는 바로 공 모양이라는 것.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건대가 부풀어 있는 원반 모양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다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입체 가운데서 기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도형은 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당연히 완벽한 구 모양이겠지요.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종교적인 이유로, 신념적인 이유로 구 모양의 지구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천체들, 우주 역시도 기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구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 역시도 뭔가 과학적인 이유로 구형의 지구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건 모두 피타고라스의 완전한 뇌피셜인데 희한하게도 정확했죠.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의 주장은 플라톤, 필로라우스에까지 계승됐고 그 당시 천문학의 대표적인 메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탈레스와 피타고라스, 그 밖의 철학자와 과학자 중 누구도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한 과학적인 원리와 자연현상을 근거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항해를 나가는 배의 모습입니다. 저기 저 멀리 항해를 나가는 배를 좀 유심히 봐보시오. 배가 멀어질수록 배 본체는 보이지 않게 되고 마지막엔 돛대만 보이게 되다가 더 멀어지면 결국 시야에서 사라지게 돼요. 반대로 항해에서 돌아오는 배를 한번 보시오. 수평선 너머에서 배가 다가올 때는 돛대의 끝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오. 그러다 뱃머리가 보이고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마침내 배 전체가 보이게 돼요. 이것은 곧 지구가 둥글다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소?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번째 증거는 월식입니다. 여러분들, 월식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월식이라 함은 우리가 그림자 놀이를 할 때랑 같은 현상이요.
빛을 사물에 비추면 그 뒤에 사물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나오지 않소. 이처럼 태양이 지구를 비추게 되면 이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요. 즉 태양, 지구, 달 이 순서로 놓여졌을 때 월식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달에 생기는 그림자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오. 달에 비춰진 지구의 그림자 모양은 항상 곡선아니요. 당연히 그 그림자는 지구의 것이고 그림자의 모양에 따라 지구는 둥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번째 증거는 별자리의 변화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하나 더 있어. 사실 지구는 둥글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소이다. 우리가 남쪽 땅에서 북쪽 땅으로 조금만 이동하게 되면 지평선의 모습이 크게 바뀌게 돼요. 또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남쪽에서 보이던 별자리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북쪽에서만 관측되는 별자리들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이집트나 사이프러스에서 관측이 가능하지만 그 북쪽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별들이 있어. 그리고 북쪽에서는 항상 밤하늘에 떠있는 별도 있지만 이집트와 사이프러스에서는 지평선으로 뜨고 지는 별들도 있어. 즉슨 하늘의 풍경 자체가 바뀐다는 말이요. 작은 위치 이동 때문에 경관에 큰 변화가 생기는 이 현상 역시도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항해를 나가는 배의 모습, 월식 현상, 별자리가 바뀌는 현상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적인 원리와 자연현상을 근거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인 증거에 따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 기둥 바깥의 서쪽과 인도의 동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하나의 거대한 바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지중해에서 북대서양으로 나가는 아주 좁은 길목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는 몰랐을 때니까 서쪽으로 쭉 가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만약에 그 당시 항해 기술이 뛰어났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콜럼버스처럼 직접 배를 타고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모험을 떠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이후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은 고대 과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기원 전부터 인류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고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북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남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래로 추락해야 정상 아니냐?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옆으로 붙어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겠죠. 하지만 당시 고대 철학자들은 중력이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비직관적인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력이라는 개념,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온 시기는 1687년이니까 거의 대략 2000년 동안 지구는 둥근데 왜 사람들이 땅에 잘 붙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2300년 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 당시 과학 수준으로 밝혀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리스토텔레스 짱짱맨.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지구 둘레만한 줄자 갖다가 한 바퀴 뱅뱅 돌려봤을까? 다음 컨텐츠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계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천문학의 역사 아주 제대로 달려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아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